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퇴근하고 또 전기 기초 과외를 하고자 하는데요. 동희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 지난 시간에 BH 곡선이랑 그치, 자화곡선. 그리고 히스테리시스랑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치, 히스테리시스 그 곡선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 곡선을 전부 다 이제 합한 면적을 가리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 그랬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자화라고 하는 것, 즉 자석화가 되는 것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전류를 이렇게 쭉 올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이제 자기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전류를 끊는다 하더라도 여기 이 자화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잔류자기가 남게 되잖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사실 이 전기를 이용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뭐 드라이어 아니면 선풍기 이런 거는 모터가 달려 있잖아. 근데 그거 외에도 냉장고나 그리고 에어컨 이런 것도 그 실외기 아니면 냉장고 뒤쪽에 보면은 또 모터가 달려 있어. 결국 핵심은 이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이렇게 바꾸어 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것을 이용해 삶이 굉장히 이제 윤택해지거든. 근데 이제 그 자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석을 이용하면은 이 회전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도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자석은 매우 밀접한 관계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전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말했던 이 전기 에너지와 회전 에너지 이것을 서로 연관시키는 데 필요한 힘 바로 그 전자력에 대해서 그런 걸 배우게 돼.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 전자력을 이용한 이제 회전력, 뭐 토크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오빠 설명을 잘 따라 듣다 보면은 이제 아하 하고 이해가 가는 순간이 올 거야. 먼저 이제 전자력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간단하게 살펴볼게. 그래. 전자력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전자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 그래서 오빠가 옛날에 그 전류의 흐름을 가리킬 때, 뭐, 원자, 분자, 뭐 그런 거 설명해서 뭐 자유전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가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전기와 자석에서의 한 글자씩 따서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와 자석에서의 힘, 바로 그 에너지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 에너지라는 것보다도 보통 이제 힘을 말할 때 여기에서는 포스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돼. 어쨌든 이 전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동기, 아까 말한 회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그 포스, 그것이 바로 전자력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어. 플레밍이라는 영국의 이제 그 과학자 이름인데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자석이 N극과 S극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흡인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N극에서 S극으로 무엇인가 흘러가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자기력선. 그치, 자기력선이라 그러지. 즉,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면적, 필드의 개념이라면은 N극에서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가겠지. 그게 이제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쫑쫑쫑쫑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야. 근데 이 사이에다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쇠젓가락 같은 경우, 이 쇠젓가락, 쇠꼬챙이 같은 경우도 다 금속재니까 도체의 성분을 갖고 있잖아. 그 사이에다 이렇게 딱 연결을 해서 놨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상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쇠꼬챙이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해줘.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쇠꼬챙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게 이제 코드가 쭉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딱 있다고 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콘센트를 딱 있으면 여기서 꽂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딱 흘러가고 그리고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그 자기력선이 있다. 자, 이랬는데 이 쇠꼬챙이 있잖아. 이 쇠꼬챙이 그 도체가 들썩들썩거려. 전류를 흘러보내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누가 어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도체가 자꾸 들썩들썩거린다. 그래서 어떻게 들썩거리냐 했더니 이 도체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 그래.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전자력이라는 개념인 거야. 다시 정리하면은 그 자기력선 방향과 그리고 이 도체,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방향을 서로 이렇게 직각 형태로 놓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든 혹은 아래쪽으로 가려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가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걸 전자력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가냐, 이것에 대해서 플레밍이 자신의 왼손을 이용해서 어떤 규칙을 찾아낸 거야. 자, 동희야. 왼손을 이렇게 내놔봐. 주먹을 져봐. 주먹 쥐고. 그리고 넘버 원 해봐. 넘버 원. 그리고 집게 손가락을 쭉 빼봐. 그럼 총 모양이 되지. 여기에서 이제 중지 손가락, 즉 가운데 손가락을 쭉 빼되 검지 손가락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봐.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돼. 뭐냐? 그 엄지 손가락 있잖아.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과 같고, 그리고 검지 손가락, 집게 손가락의 방향이 그 자기력성의 방향, 즉 자기장과 같은 그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모양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바로 이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전자력의 방향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바로 기억이 안 나면은 손가락을 딱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면서 쉽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전자력의 방향까지 알았으면은 그 전자력의 그 세기, 즉 전자력의 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전자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 자, 전자력의 크기. 앞서 오빠가 말했지만 이 전자력이라는 거는 힘의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 전자력은 뭘로 쓸 수 있을까? 힘? F. 그치. 포스의 개념이니까 F는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은 오빠가 적어줄게. 그래. I, B, L,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뜯어보면은 금방 이해갈 수 있을 거야.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I는 뭘까요? I는 전류. 전류. 단위는 뭘까요? 암페어. 그치, 쉽지. 자, 혹시 B가 뭔지 알 수 있을까? 그럼 자속 밀도. 오, 자속 밀도. 자속 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 보통 이렇게 문과 출신 여대생한테 비가 뭔 줄 알아요? 그러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 레인을 생각하거나 가수 비를 생각하는데 자속 밀도라고 대답하는 걸 보니 이제 준 공대생이 된 거야. 자, 자속 밀도가 된다면은 단위는 뭘까?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왜 제곱미터를 쓸까? 밀도는 면적이니까 그냥 미터는 길이에 해당되는 건데 제곱미터는 어떠한 면적, 가로 세로를 곱한 거.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100%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오빠가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하자면은 밀도라는 것은 쉽게 말 면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면적 속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있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그 필드에 그때 오빠가 인구 밀도를 예를 들었잖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에다가 대한 밀도가 되기 때문에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를 이렇게 쓴다. 그 얘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L. L은 무엇을 말할까? L은 길이. 길이, length. 그래. L이 나온다면 무조건 길이라고 의심을 해보는 게 좋지. 근데 이것도 또 잘 알아야 되는 게 소문자 L일 때는 길이가 되는데
대문자 L이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또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그 인덕턴스와 관련된 또 새로운 게 있어. 그래서 소문자 L일 때는 길이의 개념으로 보자. 근데 어떤 길이를 말할까? 길이가 그 n극과 x 사이의 길이도 될 거고 그 쇠젓가락 도체의 길이도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떤 거야? 잘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n극과 s극 사이에 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전자력이 세질까? 전자력이 약해져. 그치, 멀어지겠지. 그렇다면은 L이 지금 이 식에서는 분모로 있으면 반비례 관계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우리 동희가 두 번째로 말한 도체의 길이, 그 도체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도체가 길면 길수록 좋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L은 그냥 길이가 아니라 바로 도체의 길이를 말한다.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력이 세죠. 그런데 그 지금 쇠꼬챙이 이거 하나를 무한정으로 길게 하려면 자석도 충분히 길게 만들어야 되고 그럼 너무 커져야 될 거 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면서 자석을 길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모르겠지. 자, 봐봐. 이거 오빠가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직선인 선이 있어. 이게 10m야. 근데 얘를 막 이렇게 꾸불꾸불꾸불꾸불꾸불하게 나. 그러면은 훨씬 짧은 길이지만은 똑같은 10m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 중에 소장, 작은 창자가 있어. 작은 창자의 실제 길이는 막 7에서 10m가 된다 그러더라. 근데 그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 키는 기껏해야 2m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지? 꼬불꼬불. 그치, 꼬불꼬불꼬불하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도체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전자력이 세지는데 도체를 그냥 길쭉하게 쭉 놓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꼬불하게 놓는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놓으면 실제로는 훨씬 길이를 많이 쓸 수 있겠지. 바로 코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코일을 응용한 그 전기 설비, 예를 들면은 뭐 전동기의 모터나 발전기 같은 걸 보면은 코일이 잔뜩 감겨 있는 것이 그만큼 충분히 큰 전자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도체 구리를 이렇게 그 코일 형식으로 꼬아놔. 앞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그 뭐 솔레로이드 코일 그런 거 그때 사진 같은 거 기억나지? 그게 이게 전부 다 구리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놨잖아.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도체의 길이는 충분히 긴 상태가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를 공부할 때도 사인 세타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부할 김에 미리 사인 세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된다. 자, 사인 세타를 이제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오빠가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부분은 바로 그 사인파 곡선, 그러니까 사인 웨이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인 세타의 세타가 각도거든. 그 각도를 대입했을 때 그 사인 값이 몇이 나오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인 곡선을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테니까 잘 보고 이해하면 돼. 자, 사인 곡선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바로 각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바로 이 지점이 180도, 그리고 이 지점이 360도가 돼. 그렇다면은 0도와 180도 사이는 바로 90도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180과 360도 사이는 270도가 되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여기를 이렇게 또 선을 쭉 긋는다고 보자. 이렇게 그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위쪽은 1,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상황에서
90도에 해당하는 것, 이거를 점선을 뚜두두두 그리면은 사인 90도의 값은 1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사인 90도는 1이다. 자, 그리고 0일 때를 한번 보자. 사인 0도. 사인 0도일 때는 뭘까? 0. 그치, 그대로 0이겠지. 그럼 0도와 90도 사이에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사인 0도와 90도 사이에서 주요 그 각도를 보면 사인 45도가 있을 수 있겠고, 사인 30도가 있을 수 있겠고, 사인 60도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건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두드려도 금방 나오기는 하지만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두면은 앞으로 교류를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돼.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자, 사인 30도의 경우 대략 위치가 한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니까 여기 한 절반 정도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이야. 그리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이런 구조야.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0, 그리고 여기에서 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2분의 루트 1과 같아. 그리고 1, 2, 3. 그러면은 90도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4와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2분의 루트 4, 루트 4는 2와 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2는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회전력을 공부할 때는 코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코사인은 2와 반대쪽이야. 그건 이제 오빠 회전력 공부할 때 설명했지만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사인 뭐 30도니 60도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도를 표현할 때 도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 디그리라 그래.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디그리의 각도는 이렇게 도로 표기가 돼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이제 공대책들, 우리 전기책도 그러지만은 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각도를 많이 표기하기도 해. 라디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좀 복잡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는 알아두자. 먼저 사인 0도 같이 0도일 때는 0이라고 표기를 하고 90도일 때는 2분의 파이로 표기를 해. 마찬가지로 그 180도다. 그러면은 이때가 파이가 되는 거고 360도다. 그러면은 2파이가 돼. 여기서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걸 알 수 있을 거야. 혹시 우리 동이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2파이 F라는 게 혹시 뭔지 기억이 나? 2파이 F. 2파이 F.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F가 각주파수인데? F가 주파수고, 자. 그 공식이 각주파수다.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2파이 2파이 F라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각주파수야. 각주파수. 그치? 기억나지? 여기에서 그러면 뭔가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이 2파이가 360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원의 한 바퀴인 거 아니야. 그 F는 뭐야? 주파수잖아. 주파수. 그러니까 이 원에다 주파수를 곱한 개념이 바로 각주파수가 되는 거지. 이건 앞으로 이제 교류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위상 같은 걸 얘기할 때 되게 유용한데, 어차피 이제 사인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빠 잠깐 언급을 했어. 어쨌든 우리가 이 사인값 같은 것을 좀 알아두면은 이제 뒤에 가서 그 회전력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되게 유용해. 일단 이거는 우리가 꼭 암기를 해두고,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에 이제 오빠가 또 하나를 알려줄 게 있어. 그래? 자, 아까 말했던 그 쇠꼬챙이, 즉 쇠젓가락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나란히, 즉 평행으로 되어 있을 때에 전자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와 그리고 그 전자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자, 이번에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의 젓가락이야. 그래. 그리고 또 이쪽에도 하나를 이렇게 놨어. 우리 보통 젓가락은 두 개 놔야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냥 젓가락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오빠가 그림으로서는 그렇게 그리진 않았는데 이제 이 사이에 자기력선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과정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서 실험을 해본다 이거야. 자, 먼저 여기가 I1 그리고 여기가 I2 그리고 여기도 I1 여기도 I2인데 어떻게 돼 있냐, 둘 다 전류가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보자. 자,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여기서도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흘러요. 자, 이럴 때는 이 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 일단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오빠랑 같이 공부했던 거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잘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나사가 이렇게 쪼이는 그 드라이버 비트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나사가 쪼여지고 그게 바로 자기력선, 즉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 기억이 나지?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평행을 부리면서 같은 방향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그치? 반면에 이제 이 옆은 좀 달라. 하나는 전류가 올라가게 되고 하나는 전류가 내려가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어떻게 가냐? 하나는 반시계, 그치, 하나는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하나는 시계 방향. 그치, 시계 방향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과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이 같은 방향일 때 갔을 때를 보면은 얘네 둘이가 서로 붙을라 그래. 그러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럴 때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 이를 뭐라 그랬지? 흡인력. 그치. 흡인력이 생긴다 그랬어. 반면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 그런다. 그러면은 서로 밀쳐낼라 그래. 이를 뭐라 그랬지? 반발력, 청력. 반발력이기도 하고 청력이라고 그랬지. 바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회전력 부분에서 그 사각코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흡인력이 생기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은 서로의 어떤 반발력이 생긴다. 무엇이? 전기력의 그 방향이. 이걸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평행 도체, 즉 쇠젓가락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전자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같은 경우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쿨롱의 법칙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긴 공식이 나와. 그래서 F는 똑같이 나오는데 먼저 이 도체 사이에 거리가 있겠지. 그 거리인 R을 두고 I1과 I2를 곱해주는데 이게 이제 I1과 I2 이렇게 바로 곱해준 게 아니라 이 앞에다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해줘. 그리고 나서 10에 마이너스 7승이 되고 이때 단위는 뭐가 될까? 힘이니까 뉴턴 퍼 미터. 뉴턴 퍼 미터. R이니까. 그치. 힘이니까 뉴턴이 되는데 우리가 분모로 R, 즉 그 길이의 개념이잖아. 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터를 이렇게 사용한다. 바로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풀 수 있고, 여기서 말한 이 길이는 이 두 도체 사이의 거리.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겠지. 여기가 R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R이 되겠지. 바로 두 도체 사이 거리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하나만 오빠가 다시 되짚어서 물어볼게. 그래. 이 사인에 대한 걸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았잖아. 그러면 앞서 공부한 부분에 전자력의 크기에서 이제 사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러면은 전류, 자속 밀도, 랭스,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으면은 이때 전자력이 가장 크게 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의 값이 가장 크게 나올 게 뭘까? 일단 사인 세타가 뭔지를 알았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인 세타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류와 자기력 간의 각도를 말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지금 이 손가락을 보면 전류와 자기장 사이를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놨잖아. 그러면 사인으로만 사인 90도란 얘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언제 가장 큰 전자력이 될까? 사인 세터가 1일 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90도.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어. 사인 세타 값이 90도가 아니라 사인 세터 값이 1일 때 가장 크잖아. 음, 근데 1일 때가 90도가 있을 수 있고 또 언제가 있을 텐데. 그 반대쪽인 270도가 있겠지. 그래서 사인 90도와 사인 270도일 때가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이면 힘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힘이라는 것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절대값의 개념으로 봐야 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도 가장 크지만은 이거는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서의 가장 힘이 클 때다. 우린 전자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건데 여튼 동의 말이 맞아. 바로 이 도체와 그 자기력 쓰는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직교한다 그러지. 서로 이렇게 직교할 때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딱 만들 때가 가장 힘이 세고 반면에 나란히 가는 평행 상태인 0도가 되거나 180도가 됐을 때는 그 사인 0과 사인 180의 값이 0이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력의 크기 그러니까 평행 도체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단위는 뭐가 될까? 단위 뉴턴. 왜? 힘이니까. 어우, 똑똑해. 누구 마누라야? 소망 김기사. 그래. 맞아. 힘의 단위는 무조건 뉴턴을 사용한다. 물론, 아까 이제 두 개의 평행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모에 그 길이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오늘 강의는 우리 동희가 잘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래. 잘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외치고 우리 다음 강의인 회전력 쪽으로 바로 진행해 보자.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화이팅!